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 방정식 중에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할 거야. 그럼 선생님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XY 구해봐. 만족하는 1, 2, 0, 3 마이너스 1하고 4 7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치? 몇 개로 정해지나요? 너무 많으니. 네. 무슨 소리야?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요 이 뜻이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원래는 이런 거잖아. 문자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똑같으면 연립방정식이라고 불러. 문자 두 종류인데 식 두 개면 풀 수 있는 거라고. 딱 x, y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부정방정식은 이렇게 관계식이라고 보통 말했던 것처럼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정해지진 않는다고. 수없이 많은 그런 게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을 굳이 얘기하고 싶으면 문자 수하고 식의 수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되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는 관계식 개념인 거죠. 정할 수는 없고 관계만 알아. 하지만 이런 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조건이 조금 더 추가되면 정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면 이건 정할 수 없는 식이었지만 여기에 단 x, y는 자연수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해가 정해지겠죠. 뭐 1하고 2하고 1하고 두 쌍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내용인 거야.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원래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는 잘 돌렸어. 해가 많아서 정할 수는 없는데 추가 조건이 주어지면 정해지는 거. 그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해. 그때 주어지는 추가 조건이 정수라는 조건, 자연수도 됩니다.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는 게 있고 실수라는 걸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때 여러분들은 뭐가 이 중에서 더 출제율이 훨씬 높고 중요하냐면 정수 조건의 문제 중요합니다. 1학년 때 내신 시험에 가끔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학년, 3학년이 되어서 어떤 해를 추측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나눌 때 이 방식이 사용이 돼요. 자, 그래서 정수 조건은 근데 딱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수 조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만든다고만 생각하면 돼요. 즉 인수분해 꼴로 만들 때 이거 0이 아니고 꼭 정수 인수분해 꼴은 정수 요렇게 변형한다면 곱해서 요 정수가 되는 건 몇 쌍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정해질 수 있다. 자, 또 실수 조건은 이 실수라는 말이 실근의 의미로 이해해서 푸는 과정을 실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 실수 조건에 해당되는 문제는 두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이 실근에 해당되는 개념을 사용해서 그럼 실근이라면 우리가 어떤 2차식 나왔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이용해서 쓸 수 있겠죠. 요걸로 푸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준서봐 이제 정찰해야 돼. 네가 의지를 가져야지. 졸리다고 해서 자면 어떻게? 실근 조건으로 쓰는 게 있고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네,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일종의 항등식 개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A하고 B가 실수인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면 그렇죠. A도 0이고 B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면 문자 두 개의 식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 조건이 두 개가 되면서 연립 개념이 되어서 풀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 자, 요게 부정방정식에서 우리가 다루는 문제 전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단
요거는 그냥 이따 문제 푸는 걸로 쓰시되 요 정수 조건에 해당되는 요 문제는 내가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들어줄 테니까 박스에 쓸 때 그 예까지 같이 적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예에 해당되는 문제 하나. 뭐 어렵지 않아? 이렇게 바꾸는 방법. 그러니까 일종의 스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보라고 하는 거야. 스킬이야 일종의. 이렇게 바꾸는 방법.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096번입니다. xy 빼기 2x 빼기 2y 빼기 1은 0. 요걸 만족하는 정수 xy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때 x 더하기 y의 최대를 구해보시오. 자, 그러면 사실 아까 말한 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문자는 두 종류예요. 식은 하나뿐이고. 그럼 이걸 만족하는 xy는 사실 수없이 많이 존재할 수 있는데 xy가 딱 정수라고 하면 몇 쌍 안 되게 정해질 수 있다.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변형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변형하는 방법을 한번 봐봐. 본 다음에 써도 된다 이건. 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냐면 딱 두 줄만 잘 보시면 돼. 일단 여기에서 인수분해 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공통을 한번 생각해 봐봐. 뭐가 공통이야? x가 공통이죠. 그럼 요걸 x로 묶어주게 되면 y 빼기 2 이렇게 생겨난단 말이야. 그럼 요걸 근거로 인수분해 꼴이 되려면 이 뒤에 y가 있으니까 요 뒤에 식에서도 y 빼기 2가 만들어진다면 인수분해가 묶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y 앞에 있는 계수로 묶어 2. 그런 다음에 그럼 y만 있는 거지만 실제로 요렇게 일단 질러는 거야. 인수분해가 될 수 있게 y-2라는 모양을 똑같이 질러. 일단 질렀지만 뒷수습을 잘해야 되는 거야. 요거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y까지 맞는 거죠. 근데 원래 없었던 얼마가 생겨났어? 플러스 4가 생겨났지. 그럼 뒷수습한다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4를 해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1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라. 자, 이렇게 되면 요 두 식이 이제 인수분해 꼴이 되겠죠. y-2로 묶어주면 x 빼기 2가 되니까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 꼴이 되는 거고 요 놈아는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요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이제 요 두 줄을 거쳐서 요런 꼴이 만들어진 게 맞다. 자, 그럼 바깥쪽으로 나올게요. 좁으니까. 그럼 생각해봐라. x-2 y-2가 5가 될 텐데 x도 정수고 y도 정수니까 얘 전체도 정수, 얘도 정수야. 근데 정수끼리 곱해서 5가 나와. 어떤 게 있을까요? 1하고 5도 있을 수 있고요. 5하고 1도 있을 수 있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부터 그러면 xy를 정해볼게요. 이런 경우부터 볼게. x-2가 1이니까 x 얼마면 돼? 3. y-2가 5가 된다면 y는 7. 이런 경우라면 x가 7이고 y가 3이 되는 경우. 이 경우라면 x가 1이 되고 y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 이 경우라면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1이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부터 최종적으로 내가 알고 싶은 게 요거에 대한 정보잖아. 그럼 이걸로부터 x 더하기 y의 값을 써보면 10이 되는 거, 10이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이렇게 생기겠죠. 자, 따라서 x 더하기 y의 최대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최소를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겠고, 그죠? 이게 이제 두 종식밖에 없으니까 그냥 최대값만 물어봤는데 만약 각각 다른 네 종류 정도 나온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어쨌든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만드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 이게 스킬이야 일종의. 일단 질르고 뒷수습. 요새 엄마하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있어 집에서? 집에서 엄마 공부해 자꾸 얘기하는 사람 없죠 여기는? 없죠. 없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니네가 이제 그 사춘기를 지났을 텐데 중2 때 지나갔나 보통? 니네도 그러냐 진짜로? 중2 때쯤 지나갔나? 얘가 왔었냐? 진행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엄마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걸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한마디만 하면 욱하는 막 마음이 든다던가. 그래서 말도 틱틱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시기. 그러니까 남자놈들이 어린 거지. 인제서 사춘기 겪는 놈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여자애들은 다 지나갔죠.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엄마랑 이제 대화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예 그 이후로 대화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면 그냥 알았어. 그냥 건성 대답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엄마는 건들지 않도록. 어쩌다가 만약에 잘못 건드렸어. 그래도 뒷수습 잘 하셔야 돼. 일단 막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나쁜 얘기는 아닌데 내가 듣기 싫은 얘기 있지만 이랬어. 그러고 끝나면 엄마 속상하잖아. 그러면 엄마 마음을 푸는 건 아주 단순한 거야. 그냥 쓱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엄마 아까 화내서 미안해 하고서 그냥 가는 거지. 그것만 해도 풀립니다. 그래야 가정에 화목이 있어. 자, 그러니까 일단 질르고 뒷수습이 중요한 거야. 질르고 뒷수습. 자, 요게 정수 조건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는 필기될 수 있도록 내가 캡처를 해두겠습니다. 나중에 저기 보내준 영상을 보고 캡처해서 된 놈들을 적어도 되니까 너무 막 지금 막 시간 내서 적는 게 힘들면 찍어두시든가. 됐어요, 이 정도? 오케이. 그럼 실수 조건 문제 하나 간단히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먼저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실근 조건으로 푼다는 게 어떤 건지. 시간 너무 심하다. 자. 너무 음식이야. 1103번 정도를 풀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y 플러스 5는 0을 만족하는 실수 조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여기서 x 더하기 y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근데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 말이 주어지면 딱 결정되게끔 다 계속 맞춰준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어쨌든 문자 몇 종류야? 2종류야. 시간 하나뿐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갈 x, y가 뭔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만 실수라는 말이 주어진 걸 실근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 그러면 니네 이거 능력만 빼고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언제쯤 봤었죠? 이런 생기식? 인수분해할 때 길고 복잡한 식. 그때 어떻게 했었지?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한 후 내림차순 정리한다. 근데 얘는 x, y가 둘 다 2차니까 그죠? 똑같죠? 자, 그 개념이랑 비슷한 개념이 들어있는 거야. 얘를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겠다 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죠. 그럼 x제곱에 요 놈하고 요 놈이 이제 x 들어있으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y 더하기 1에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수한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속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그게 실근이에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얘는 이제 숫자 취급하면 되니까 판별식이 0. 아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요 실근이라는 말 때문에 요거 얘기가 이제 요 얘기가 된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판별식 들어갑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가 1, c가 요렇게 되겠죠.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4로 나눠버리겠습니다.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있을 거고. 자,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볼게.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빼기 2y제곱 마이너스 6y 빼기 5 이렇게 되고요. 정리해주면 자, 마이너스로 나눠줄게요. 그 부동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잘못 쓰고 있어. 자, 그럼 생각해봐라, 니네. 우리 복소수 배우기 전에 실수라는 놈의 특징은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러면 y 더하기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 y를 찾는 건데 0보다 작은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y 더하기 2가 얼마인 경우만 해당되는 거야? 0인 경우, 그죠? 그러니까 y가 얼마? 마이너스 2라고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해가 하나 정해진 거고 그럼 y가 마이너스 2라면 요 놈이 x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하고 플러스 돼서 이렇게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얼마예요? y가 마이너스 2니까 4에 8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 플러스 5가 되어서 y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얘도 완전 제곱식 되는 거 보이지? 딱 맞춰 놓은 거야 다.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이 0이 되니까 x 값도 딱 정해지게 되지. 자,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가 실근이 되는 조건을 이용한 방정식의 답입니다. 자, 그래서 실근 조건은 판별식을 이용한다는 이 얘기가 실근이라는 말을 적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항등식 개념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1116번까지는 과제를 하셔야 돼. 줄기는 너무 싫어. 그냥 어디 없나? 자, 이제 부등식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등식의 기본만 조금만 할게요. 대신 다음 시험은 금요일날 보는 시험은 방정식, 연립방정식, 부정방정식 여기 있는 데까지만 보고 그 부등식은 시험 안 볼 거야. 방정식까지만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니네 책 보면 그 다음 부등식 첫 단원 제목이 뭐야? 1차 부등식이지? 1차 부등식은 중학교 때 했던 그대로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생략을 할 거야. 대신 고등학교 때 시험에 내는 1차 부등식만 다뤄주겠습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나머지 1차 부등식은 여러분이 그냥 공부해서 풀어오시면 되고 연립 부등식도 되고 유형 4번도 풀어본 적 있고 유형 5번도 풀어본 적 있고 유형 6번도 풀었을 거야. 유형 7번, 유형 8번 다 할 줄 아는 문제입니다. 과제예요. 그러나 나는 안 다뤄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해줄 문제는 그 연립 부등식 활용 문제 유형 9와 유형 10 중에서 아직 그러니까 중학과정인데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이것도 했던 건데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내는 문제 유형만 소개해 줄게요. 동그라미를 쳐라. 1168번 동그라미 1170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1174, 75 동그라미 요 네 문제는 아직도 중학교 문제를 그대로 갖다 내는 1차 부등식 문제입니다. 니네 그 4개 찍어준 거 중에서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하는 문제 있어? 잘 봐봐. 1168번 중학교 때 그대로 풀었던 거라 그래. 1168번 봐봐. 69는 똑같은 거니까 생략한 거야. 그 다음에 1170번 보시고 1174번 1175번은 똑같아. 의자 문제 같은 거 풀었잖냐. 또는 뭐 이렇게 상자에다가 귤 담는 거 5개씩 담았더니 4개가 남고 6개씩 담았더니 상자가 뭐 2개 남았어 뭐 이런 거. 그 문제 중에 좀 불편하다 하는 문제만 간단히 다뤄주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다뤄줄 건 유형 11번부터예요. 그럼 어떻게 그냥 과제를 맡겨보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풀어줘? 해볼래 니네? 그럼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다음에 그럼 나는 1차 부등식 쪽에서는 그러니까 너네 고등학교 과정의 부등식의 핵심은 그냥 2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은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서브 내용이고, 근데 그 중에 아직도 1차 부등식으로 내는 게 그 아까 탁 찍어줬던 네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어서 한번 해보라고 한 거고. 그럼 고등과정에서 내는 1차 부등식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차 부등식 위주로만 해. 2차는 안 나가는 걸로 일단 할게. 아 됐다. 1차 부등식 중에 그 시험 문제 내는 구조는 어떤 거냐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1차 부등식 문제는 고등과정으로 출제를 합니다. 물론 2차에서도 절대값 쉬운 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1차에서는 절대값 포함한 1차 부등식이 출제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얘는 크게 풀이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니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의 뜻을 배웠거든. 중1 때 배운 절대값의 뜻이 뭐죠? 절대값 정의. 부호로 이해한 사람은 정의를 소홀히 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 배울 때 그걸 소홀히 하고 그냥 푸는 방법으로 주로 배운 거예요. 예를 들면 니네 보고 이거 뭐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거고, 이거 뭐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건데, 음수는 양수로 부호받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인식한 사람은 절대값의 뜻을 잘못 배운 거니까. 첫 번째는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한 겁니다. 이러면은 일반적인 방법이 2번인데요. 이걸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 정의 아는 사람 빨리 말해줘. 빨리 말해줘. 절대값 뜻이 뭐야? 0에서 떨어진 거. 그렇지. 오, 갑자기 진짜 기본이 이렇게 돼야지. 급발진하네. 수직선 위에 급발진. 원점 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나 중딩 때만 열심히 했어. 중1 때까지는 다 영재가 아니지 뭐지? 그때만 해도 잘 나가던 영재 소리 들으면서 공부했던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그때는 무서울 게 없었죠. 나 수학팀 먼저. 야, 수학이 제일 쉬워. 근데 막상 이제 기본기라는 걸 그어서 잘 겪고 올라온 친구들은 지금도 쉽고, 잘 못 겪고 올라오면 다시 그 부분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 -2라는 숫자는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2칸이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2라는 위치는 원점으로부터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2칸이요 이렇게 대답했던 거야. 그러면 그나마 절대값 이 음수이면 어떻게 쓴다고 배웠니? 그래서 이걸 쓰는 방법으로 얘기하면 원래 거리 개념인데 절대값 이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는 거지. 이것마저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 -2를 2로 쓰는 게 부호를 떼고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응? 네, 그게 아니라 -2 앞에 -9를 붙여서 쓴 거야. 사실은 그죠? 그래야 거리 개념이 되는 거죠. 왜냐면 거리라는 개념은 음수는 없어. 어쨌든 요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풀이가 되는 게 쉬운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조건 씁니다. 그래서 절대값 안이 이제 아까 말한 이걸로 이용하는 거야.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곳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푼다. 그러니까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방식으로 하는 거. 구간을 나누어 푼다. 근데 절대값 들어있는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은 사실은 말이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 다 똑같은 거야. 구간을 나누어서 풉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보통은 절대값이 2개 이상, 요 내용을 이제 푸는 건 절대값이 2개 이상 들어있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이지만 이렇게 풀어도 되는 게 일반적이니까 얘도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조금 더 간편히 풀 때 절대값 기호가 한 개인 경우라면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일단 1차 부등식에서는 절대값 포함한 이 내용이 핵심인 거고 일반적으로 2개 이상 주어진 문제로 낼 때도 있고 쉽게 내는 학교는 하나짜리를 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내용이 뭔지 먼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볼 텐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따로 정리해 줄 거야. 이렇게 나온 부등식이 있다고 쳐.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게. 절대값 기호를 없애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자리가 x가 얼마일 때니? 2일 때지. 그러니까 전체 수직선에 대해서 x의 범위를 찾는 게 맞는데 요것 때문에 x가 2인 자리를 기준으로 이쪽하고 이쪽을 나누어 풀겠다. 그게 이제 가로 2번 방식이에요. 그러면 가로 2번 방식이야. 그러면 x-2가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클 때와 작을 때 2보다 클 때는 그럼 얘가 뭐가 되겠니? 양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x-2가 양수값을 가지니까 절대값 안이 양수라면 그냥 쓰는 거랑 똑같죠? 아까 이렇게 돼 있던 놈이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에서는 얘를 그냥 x-2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죠. 자, 근데 답 쓸 때 조심하세요. 내가 전제가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생각하고 풀었는데 답은 5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답은 여기만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기본 이렇게 된 게 이제 하나의 답이에요. 두 번째요. x가 2보다 작은 경우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쪽.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x 빼기 2가 양수겠니? 음수겠니? 음수죠. 그럼 절대값 안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마이너스를 붙인 다음에 꺼내 써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그렇게 되니까 x가 2보다 작다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를 꺼내 쓰게끔 요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되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답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x가 2보다 작은 여기만 쳐다보고 풀었어. 그러니까 내 눈에는 2보다 작은 숫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나왔지만 크거나 같다 나왔지만 x가 2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풀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만큼만 답이 되는 거지. 따라서 요렇게 써야 되는 거야. 자, 이제 문제가 있어. 니네가 대답해봐.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을 찾아서 써야겠니? 아니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써야겠니? 니네가 가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식이 두 개 나오면 무조건 공통 찾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유를 잘 듣고 한 번에 그냥 개념 정리해. 내가 풀고 싶은 건 여기에 있는 x 전체를 풀고 싶었던 거야. 근데 절대값 때문에 여기 따로 풀었고 여기 따로 풀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두 개 나온 답을 공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합쳐야 답이 되는 거라고. 요 두 개의 합집합이란 말이야. 아무리 공통 찾아봐 있나. 그러니까 여기 풀고 여기 풀었으니까 나는 전체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합치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합치면 답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데 다시 연결이 되어가지고 5까지 가는 거죠. 여기랑 여기 합치면 딱 연결되는 거지. 이게 최종 답이라고. 이게 원칙적으로 푼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절대값의 기호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겠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봐봐. 정의를 1번 방식으로 풀게요. 그러면 답을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야, 절대값으로 2보다 작거나 3보다 작거나 같대. 그게 무슨 뜻일까?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즉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이쪽으로 거리 3만큼 떨어지는 위치가 어디야? 3이지. 왼쪽으로 3만큼 떨어진 건 마이너스 3이지. 근데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리니까 여기 아니야? 이해돼? x-2라는 거에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거리가 3인 자리가 있는데 요 부분을 말하는 거라고. 따라서 어떻게 쓰면 되냐면 x-2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 있다는 뜻이군요. 로 쓰는 거야. 양변에 2를 더해주게 되면 끝. 이 답이요. 이게 절대값 하나짜리를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쓰는 풀이를 하라는 이유야. 다시 한번 이용해봐. 절대값이라는 건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개념이야. 근데 거리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을 때 거리가 3보다 작은 놈들이죠. 거리가 3보다 크면 3보다 아예 더 크다. 또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이야. 이러면 거리가 3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하는 건 선생님이 여기다가 따로 써줄 테니까 요거까지 한꺼번에 박스 안에 정리해 주기 바래. x-a의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절대값이 b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a는 마이너스 b부터 b 사이에 있는 값이에요 라고 정리한 다음 따라서 x는 a-b a 플러스 b 이렇게 답을 적으면 된다. 반대로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러면 불러줄래? 절대값이 b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절대값이 b인 자리는 b인 자리와 마이너스 b인 자리인데 이거보다 거리가 원점에서 거리가 더 멀다는 건 여기하고 여길 써야죠. 그러니까 요거를 풀 때는 x-a가 아예 b보다 큰 쪽이거나 또는 x-a가 아예 마이너스 b보다 작은 쪽이에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걸 쓰면 x가 a 플러스 b보다 큰 쪽 또는 x가 a-b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한 줄로 답을 쓸 수가 있다. 근데 절대값 두 개짜리는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간이 두 군데이기 때문에 딱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절대값 하나짜리는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이렇게 정리를 해둬.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 하나를 내가 응용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답 써볼래?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쓰세요. 연립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거 답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쓰시라. 어떤 사람은 요거 풀고 요거 풀어서 푸는 방법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공통을 찾으면 돼. 연립이니까. 근데 절대값 정의 자체를 잘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답을 쓸 수가 있어. 거리 개념을 인식해. 힌트 줄게. x-1이라는 숫자의 절대값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은 위치. 거기가 어디냐고. 거기가 어디야? 수직선에 한번 아까처럼 나타내보면 훨씬 더 쉬울 것 같긴 해요. 그냥 고지고대로 풀었을 때나 연립식으로 풀었을 때보다 시간이 30초 이상 단축돼야 돼.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끌면 안 돼요. 자, 그럼 내가 힌트 더 줄게요. 여기 원점이야. 거리가 3인 자리를 한번 찾아봐. 어디하고 어디야? 여기하고 여기지. 그러면 거리가 5인 위치를 찾아보라고. 여기하고 여기지.
그 원점으로부터 3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고 5보다는 가깝게 있는 위치. 그럼 어딜 말하겠어? 여기하고. 아, 여기. 그렇지. 그거야 저기. 그러니까 니네들은 고민할 거 없지. x-2가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 사이거나 또는 x-2라는 값이 3과 5 사이거나 이렇게 써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x에 보면 2씩 더해주니까요. 또는 2를 더해주니까 이렇게 답 써버리면 끝나는 문제를 막 구간 나누어 풀고 있고 연립식으로 막 해서 다 공통범위 또 구하고 복잡하게 풀지 마시고 이게 이제 절대값의 정의를 쓰는 방식에 대한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노란 글씨 여기까지는 필기가 이 박스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써주기 바랍니다. 캡처는 해놓을게요. 키 높이? 몇 센치? 5cm? 원래 소형이 작은 편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거 하는 동안 170이 됐겠네. 네. 어휴, 내 옆에 오지 마. 야, 근데 여기 남학생들 중에서도 방학 때 요만했다가 3월달에 입학할 때쯤 되니까 방학 때 엄청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봐야 돼.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럼 지나가다 나랑 눈 마주치면 내려다볼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뭐더 맞습니다. 눈높이 낮춰라. 그러면 노력하고 지나가요. 거짓말 아니고. 네. 안경 쓴 애가 나보다 작았어요. 자, 쌤 화장실만 빨리 가야 무슨 뭐 병 있니? 되나요? 아니요. 야, 다 빨리 해. 너 이 문제 풀어야 되지. 하기가 잠들겠지. 너무 싸게 되죠. 선생님이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회사에 잠깐 다닌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연력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기아자동차 엔진 연구실에 이제 연구소에 취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차 중에 K3 그 엔진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고차에 들어가는 엔진하고 두 가지. 그래서 막 맨날 성능 시험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친구랑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딴 일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이 길로 들어섰죠. 사실은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구원 쪽으로 가고 싶어서 왜냐면 이제 대학원 시절에 그 홍릉에 있는 키스트라고 있어. 키스? 키스트. 이제 대전에는 카이스트가 있고요. 홍릉에는 아직 키스트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전신이에요. 요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얘는 한국과학기술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일을 좀 했었는데 이때 이제 무슨 프로젝트 같은 거 하잖아. 그래서 이제 성공하면 좀 산업체에도 적용을 하고 실패하면 없어지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나는 공부할 체질이 아니야. 놀고 싶다. 이러다 가지고 결국 여기 갔다가 이제 회사로 취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요 지나고 나니까 별거 없어요. 얘네들도 나중에 뭐 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막상 가보면 또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있잖아. 되게 관심 있고 좋았던 일인데 그게 일로 느껴지면 별로 재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취미로는 되게 좋은데 일로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고 싫어하죠.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잘 이제 적성도 찾으시고 그 적성에 맞는 쪽으로 가기에 조금 쉬운 게 대학을 그쪽 계열로 진학하는 게 좀 편하니까 니네 보고 이제 그쪽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사실 내가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한 사람들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봉 차이도 크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들어갔을 때 3년 반, 물론 조금 그게 일찍 진급하는 케이스, 특징 케이스라서 3년 반의 대리를 다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리고 나서 또 3년 정도 지나면 과장을 달 수 있어요. 근데 고졸 사원인데 대리 달고 과장을 달려면 대리 다는데 10년. 그럼 연봉도 틀린데 진급하는 속도 자체가 달라서 먼저 입사했는데 쫄병이 돼.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많죠. 그래서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의 유형이 좀 다른 거야. 그냥 시키는 일을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도 이거 해 그러면 그 정도 일만 하면 되는데
자기를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 위치 가려면 조금 더 공부하는 게 맞지. 자, 하여튼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나는 다른 목표 없다. 너네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냥 대학 잘 보내는 데까지만 나는 노력을 할 거고 그 이후에 뭐가 되든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그냥 무조건 대학 입시에 관련된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 먼저 챙기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실력적인 면을 키워서 정시까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한 기본 도구들을 계속 적어주고 있는데 무시하고 그냥 숙제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조금 몇 개 풀리니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세요. 자, 그러면 실제 일반적인 문제 하나를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절대값이 막 2개 이상 들어있으면 단순히 절대값 기호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보통 하나짜리는 이렇게 푸세요. 근데 2개 이상 되는 건 원칙대로 구간을 나누어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우지 않고 일단 한 문제를 풀어줄게. 무조건 난다고 보면 돼. 2개짜리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형으로는 이제 유형 13으로 가면 돼요. 유형 12까지가 하나짜리입니다. 유형 13에 1192번을 대표로 풀게. 이제 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바꾸지도 않아. 바꾸지도 않으니까 하나 이렇게 구간 나눠서 푼다는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거만 보시고 이제 이런 숙달되는 게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된 부등식을 풀었더니 답이가 A, X, B 이렇게 생긴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원칙대로 풀게요. 자, 구간을 나눠 풀라는 게 뭔지 얘기할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곳 두 군데나 있어요. X가 얼마인 곳? 1인 곳. 그 다음에 X가 얼마인 곳? 2인 곳. 그러면 구간 기준이 두 군데라서 이 수직선 위에서 1인 곳과 2인 곳이 구간 기준이라 실제로는 잘라보면 하나, 둘, 세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잘 생각해보면 눈치 한번 채봐. 1보다 작은 숫자라고 하면 이거 양이야 음이야? 요거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쪽은 둘 다 음이라는 사실이죠. 1과 2 사이는 좀 달라요. 1과 2 사이라면 1.5 같은 거 정도 생각해보면 얘는 양수가 나올 거고 얘는 음수가 나와서 하나는 그냥 양수가 되고 하나 음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는 그냥 쓰고 음수 쪽은 마이너스 붙이고 쓰고 그 다음 2보다 크다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되는 범위니까 둘 다 그냥 쓰면 된다는 영역인 거지. 자, 서술형으로 생각하고 답을 쓰겠습니다.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풀 거고요.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여기. 그 다음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이제 여기서 조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어디에다가 는을 붙이고 어디에다 는을 안 붙이나요? 중복해서 붙일 필요는 없는데 보통은 작다 쪽에 는을 잘 안 붙이고요. 크거나 같다 쪽으로 붙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 는 붙이고 여기다 안 붙여도 상관은 없어. 그건 상관없어. 빼먹지만 않으면 돼. 근데 보통은 크거나 같다 쪽으로 붙여서 작다, 크거나 같다. 작다, 크거나 같다는 내가 쓴 거야. 자, 그럼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고 풀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거 푸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네, 금방 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자, 그럼 요거 맞바꾸면 2x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그럼 실제 답은 1보다는 작은데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요게 실제 요 구간에서의 딱 답입니다. 더 이상 쓰면 안 돼요. 자, 요 경우 생각해 볼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는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되니까 얘는 그냥 쓰고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고 이렇게 되죠. 요때 당황하면 안 돼. 왜 당황하느냐? 그때 x가 사라진다. 그럼 나머지 숫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1 이렇게 나오죠. 그럼 봐봐 어떻게 해석하는 건지.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x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이 구간에 있는 x가 뭐든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이해돼? x가 없어졌다는 건 x 상관없다는 뜻이고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 범위에 있는 모든 x가 다 성립합니다니까 그대로 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로 돼서 성립하지 않으면 x 상관없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돼. 해가 없다. 여기 답이 없는 거지. 근데 여기는 전체가 다 답이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둘 다 0보다 큰 쪽이니까 그대로 얘도 그대로. 그러면 2x 10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근데 그냥 5보다 작거나 같은 건 아니고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답이 되는 거지. 자, 아까 말했던 걸 잘 기억해. 원래는 전체를 다 풀어야 되는데 절대값 때문에 구간을 나누어서 풀어서 답이 3개가 나왔어. 이 답을 합쳐야 돼? 아니면 공통범위 써야 돼? 합쳐서 그냥 써야 돼. 그렇게 되면 최종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다인데 요 1이 채워지면서 다시 2보다 작다가 되고 다시 2가 채워지면서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한 합친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답이 되는 거라 요렇게 답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답이 요 답인 거니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가장 그냥 전형적인 풀이야. 물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해 줄까 그러면? 나온 김에?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뭐 1차 부등식 얘기했는데 내가 조금 여러분들이니까 조금 더 추가로 2분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추가로 좀 더 심화 과정이니까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알아둔다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서 적어주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값이 한 개인, 이제 이걸 뭐냐면 부등식으로 안 하고 함수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절대값이 한 개인 모양에 해당되는 식의 함수 그림은 V자로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왜 y는 x 절대값 이거 어떻게 그리나 니네? 그려봤니? x가 양수면 y는 x란 직선, x가 음수인 쪽은 마이너스 x란 직선. 그러니까 V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그냥 얘가 0이 되는 자리.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림은 2인자를 기준으로 V자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값 한 개짜리는 V자입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두 개가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절대값 기호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거지 맞지? 플러스로 되는 거. 걔는 그림 모양이 요렇게 생겼어요. 꺾어지는 자리가 두 군데인데 수평인 자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절대값이 세 개라면 꺾어지는 자리가 세 군데가 되고 꺾어지고 또 꺾어지고 또 꺾어지고 또 꺾어져서 꺾어지는 자리는 세 군데가 맞는데 뾰족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대로 생각해보면 계속 반복되겠지만 절대값이 네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네 번 꺾어지는데 꺾어지고 꺾어지고 수평 구간으로 꺾어지고 이렇게 꺾어져서 네 군데가 꺾어지는데 수평 구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기도 하느냐. 절대값 두 개짜리에 대해서 얘가 1인 자리에서 한번 꺾이고 2인 자리에서 꺾이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그림인데 여기가 1인 자리고요. 여기가 2인 자리다. 그러면 x가 1이든 2든 상관없이 똑같은 값이 나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겠냐 이거. 1 집어넣으면 여기 0되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인데 절대값이었으니까 1이지. 반대로 2를 넣어봐. 제로가 되고 1 나오니까 높이가 똑같이 1 나오죠. 여기 1인 거예요. 그럼 함수로 생각하면 y는 하고 요 그림을 그린 게 얘고 얘는 y는 7이라는 선을 그린 거야. 여기가 1이니까 7은 여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절대값 들어있는 그림이 y는 7보다 작거나 같은 쪽 아래쪽이니까 바로 요 부분을 나타내게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답으로 쓰면 돼 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숫자인데 7 나오는 거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할까요? 2보다 큰 숫자니까 양이니까 x-1하고 x- 더해서 7 나오는 자리를 생각해보면 x는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죠? 네, 5가 됩니다. 그래서 3칸 떨어져 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대칭으로 3칸 떨어진 자리니까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쓰는 방식이 함수 그래프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서술형까지 대비해서 이 방식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